네, 정치권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 하면 이제 늘 후보 순위에 오르는 정치인들이 좀 있죠. 그중에 4, 5, 60대 중장년층에서 모두 인기 있는 후보는 누구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먼저 그 그래픽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일단은 지금 저희 뒤에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1위가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일단은 뭐 우리 전문가 두 분은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요. 바로 좀 공개해 주세요. 예. 2위 그렇습니다. 여야 양당의 대표가 2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여론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찬 본부장님. 네, 이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의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조사가 됐는데 예. 이 유선 전화와 무선 패널에 의해서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 전국 유권자를 이 특이한 것은 40대, 예. 그다음에 50대, 네. 그다음에 60대를 한 1,000여 명 정도 각 연령대별로 조사를 실시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예. 3,030명 조사했고 예. 응답률은 12.7%. 전체 질문지의 내용은 이 조사기관 또는 이 의뢰기관이 문화일보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40대하고 그러니까 40대에서는 지금 문 대표가 2위였고요. 50대하고 60대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2위였던 지금 그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대별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할까요? 이제 저기에서 이 4, 5, 60대의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40대는 그야말로 이 젊은 층, 예. 20, 30대에 이렇게 편성해 가고 있다 이래 봐야 되고요. 네. 50대 이후로 이제 60대, 70대까지는 예. 일정하게 그 보수 성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 조사에서 10대도 지금 투표하지 않습니까? 19살. 네네. 20, 30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조사가 결국은 한국의 중장년 세대가 지금 다음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의미로는 예.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만은 예. 이 조사대로 다음 대선이 갈 거다.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아무튼 어려운 부분들 뭐 사실은 뭐 마약 사위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교과서 문제까지 거론하자면 이제 부친의 친일 논란도 있고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안팎에서, 당 안에서, 당 내에서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무튼 지지를 받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여야에서 두 사람을 대신할 만한 어떤 대권 후보는 없다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현재 오히려 그 문재인 후보에 예.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 뭐 이렇게 미세하나마 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처럼 뭐 당내를 장악해 간다 그러면 예. 문 후보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예. 문 후보가 만약 내년 총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박원순 이 후보로 이렇게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여권에서는 현재까지는 김무성 지금 당 대표가 독보적인 위치를 가고 있죠. 네. 최근에 이제 들면서 작년 7월입니까? 김무성 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 1년하고 한 3개월 지났는데 그간에 본인의 위치를 많이 다졌어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트러블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로서는 가장 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당내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친박 진영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 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총선 공천을 거치면서 더욱더 악화될 소지가 많은 측면이 김무성 대표의 가장 큰 딜레마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영입론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황 소장님께서도 자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40대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그리고 50대, 60대에서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2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선 후보보다 유리한 이런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조직력을 어느 정도 결집하고 총선 앞두고서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정쟁화를 통해서 또는 개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미디어의 어떤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유권자들에게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만큼 또 사람들이 인지하고 또 예. 지지하는 비율도 높아진다라는 것인데요. 이 1차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예. 과연 문재인 그리고 김무성의 이 첫 번째 승부 대결의 분수령은 총선 결과가 될 겁니다. 예.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느냐. 심지어는 뭐 영도 대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네. 이 총선 결과야말로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가를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는 양당 대표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 뭐 총선까지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3위가 궁금해지는데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위가 저희가 네, 준비가 됐는데 지금 물음표로 돼 있거든요. 배종찬 본부장께서는 답을 알고 계시나요? 그 좀 가르쳐 주십시오. 3위가 네. 제가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아까 이제 우리 황 소장께서 얘기해 주신 바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힌트를 주셨죠? 예. 예. 박원순 시장이 이제 추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글쎄 이제 뭐 이번 여론조사도 그렇고 예전에 여론조사했던 거 비춰보면은 3위였던 경우가 어중간한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어중간하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시장을 놓고 예. 첫째 이제 야권의 어떤 이 여론 향배를 결정하는 호남의 정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서 때문에. 예, 메르스나 이럴 때는 또 박원순 시장이 한동안 처져 있다가 치고 나가기도 했고 예. 또 그러다가 문 대표가 예. 당내에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걸 내면서 탈당파들을 좀 제압해 가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또 선두로 나서는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은 그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최근에 예.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더 따라갈 힘이 좀 처지는 이런 양상인데 네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두 사람이 서로가 상대가 좀 쉬운 후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대선 대결을 하기를 둘 다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 지난 9월 28일 예. 추석 다음 날 안심번호 국민공천에 대해서 예. 두 분이 합의를 공동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메르스 때도 같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예. 교과서 문제가 오기 전까지 아주 화기애애한 예. 여야 대표 아마 역사상 찾기 어려울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어쨌든 저 사람이 낙마하지 않고 나의 파트너로 대선까지 가게 되기를 서로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는 사이였다. 네. 그럼 서로가 상대를 좀 더 가볍게 보고 있다 이런 거겠죠. 가볍게 보고 있다. 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그래도 이 주목할 부분은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네. 3위 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예. 보수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네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장으로서는 2030 세대가 더 든든한 지지 기반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순위를 올리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이라는 겁니다. 서울시장은 역대 우리가 선거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서 보더라도 예. 자기 대선 후보로서 유력하게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들이 당대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원외에 있는 내년 총선 이후에 정작 이 엔진의 시동을 걸 때 네. 언제쯤 어느 정도의 세기로 이 어느 정도의 이슈 파이팅을 하느냐, 네. 대선 파이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지형은 또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내년 총선하고 다음 대선에서 베이비붐 세대 55년생하고 63년생까지 어떤 유권자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보십시오. 이 황 소장님도 아마 그 세대실 것 같은데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예. 교복 세대거든요. 왜 그때 그 교복 세대가 무서웠습니까? 뭔가 공감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LP판에 음악을 들어야 되고. 예. 근데 그 세대가 왜 그러냐면 1955년부터 63년까지가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예, 한국 전쟁 이후에 예. 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관심도라든지 50대의 투표율은 매우 높거든요. 네. 심지어는 지방선거에서도 오히려 60대의 필적 오는 그 이상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예. 내년 총선에서도 심지어 대선은 물론이거니와 4명 지역구에 따라서 4명 중에 5명 투표하는 사람 중에서 4명 중에 5명 중에 네. 한 사람은 50대라는 겁니다. 당락의 결정적인 영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0대의 경우에는 투표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파괴력이 크다. 그리고 또 보수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얼핏 그럼 새누리당 후보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무조건 보수적인 결정만을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 또 5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 예. 당선을 누리리라. 그렇다면 50대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 그들의 고민을 예. 이 교복 마지막 세대의 고민을 이해해줘야 선거에서는 유리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황수영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이런 예, 분석에 지금 대해서? 이분들을 연배면 우리 나이로 보면 이제 제가 52살, 그러니까 64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앞에까지가 아마 베이비붐 세대라 네. 그렇게 되고 제가 마지막 교복 세대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직장에서 대부분 퇴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또 퇴직 이후에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네네네. 또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을 이제 대학을 공부시키거나 이제 결혼을 시키고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또 자녀들이 청년 실업자로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 또 조기 퇴직하신 분들 네.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분들이 한마디로 경제 성장 시대에 살아와서 대학을 졸업하면 쉽게 취직이 되고 재산도 일정하게 축적해 오면서 예. 편안하게 왔던 비교적 한국에서 어떤 그 가장 편안했던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노후에 접어들면서 저분들이 굉장한 사회 문제들의 전부 본인들이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일생에서 가장 고달픈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또 꼭 그분들이 그 보수화 되어서 표들이 예, 저분들이 인구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전체적으로 보수가 유리한 지형이 열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네. 내 자식이 실업자고 내가 만약에 이 실업자가 되고 한 집에 2명이 실업자 있고 내가 먹는 반찬이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 그 뭐 사람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의식에 따라서 언제든지 한국의 보수 진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뭐 한국의 보수 진영이 연령 구조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쉽게 오판하면 네.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40대, 50대, 60대에서 2위를 차지한 김무성과 문재인의 대결에서 그 아까 이제 그 배 본부장께서 언급하셨던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면 김무성 대표가 50대, 60대에서 그래도 좀 더 폭넓은 지지를 얻었으니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때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하고요. 예, 예. 대선에서 뭐 총선 때 여론조사도 또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총선이라는 것은 뭐 정당을 보고 일차적으로 정해지고 예. 또 인물로 정해지는 이런 복잡성이 있는데요. 대선이라는 거는 거의 각자가 가진 이 삶의 철학들이 다 투영이 돼가지고 예. 극명하게 대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평소 보수라 생각해도 네. 대선 때 내 경제 상황이나 집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예. 경제적인 상황이 사람의 의식을 규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장기 불황으로 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인 빈곤이나 청년 실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 네. 과정들이요. 지금 보수로서는 사실은 이 고연령층이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것은 유리한 지형인데 예. 그 중장년층이 늘어난다는 데 기대해서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또 잘못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옆에 예. 한 50대 예. 중후반 한 세 분이 모여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젊었을 때는 오히려 보수였는데 예. 자기 살아온 세대에서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뭐 회사에서 지금 나오고 네. 이 어려운 예. 뭐 일용직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예.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진보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뭔가 자꾸 바꾸고 싶고. 예, 그래서 예. 이 문제에서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단지 연령 구조에 의존을 해서 네. 이렇게 그 텃밭들만 관리하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만 하면 네. 총선 대선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그런 어떤 연령 구조가 갖는 고민과 예. 어려움,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던져야만이 예. 그 연령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겠죠, 지지를요. 네. 이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안보 문제나 이런 데서 20대의 경우에 진보적인 성향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네.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보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실제로 이런 노후 생계 유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해지면서 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자녀의 등록금 문제를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50대의 경우에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말 그대로 신진보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예. 바로 그런 어떤 연령대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후보자라야만 이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위하고 3위까지는 언급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CG를 한번 보여주세요. 1위가 물음표가 가장 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벌써 보여주셨네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4, 5, 60대에서 아주 골고루 인기를 끌어서
1위에 올랐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여의도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근데 뭐 한국에서 제일 먼 분이 이제 1위를 하셔가지고요. 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께서 좀 의견을 내주십시오. 어떻게 본인이 보십니까? 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도 했고 네. 뭐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저분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뉴욕까지 가서 예. 출마할 거냐 했는데 본인이 안 나오겠다 했다. 예. 이야기도 들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국민들 조사에서는 1위로 나오는 이유는 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상당한 혐오를 가지고 있죠. 염증을 그래서 느끼고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나 거기와 예. 결탁되는 어떤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야당을 지지하고 여당을 지지하는 층의 공이 예. 그런 이 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럼 비정치인 중에서 예.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40대가 예. 프랑스나 뭐 이 벨기에나 네덜란드 뭐 또 영국 이런 데처럼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되는 것을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용납을 안 해요. 음. 그렇다면 국민들은 경력과 일정한 스펙을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비정치인이면서 또 국민 누구나도 알 수 있고 예. 또 그 사람이 상당한 사회적, 경력적 업적을 쌓은 사람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반기문 그 사무총장의 자서전이 뭐 수백만 권이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뭐 저기 이 강남 8학군의 학부모들의 교육의 뭐 모델이다. 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국민들 다수가 저분에 대한 예. 어떤 이 일종의 열망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여론조사에 포함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두근두근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네. 예. 이 무엇보다도 정치 성향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네. 세대를 초월해서 이 정도의 어떤 지지를 얻는 것은 그만큼 앞서 항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정치에 대한 너무 혐오가 있거든요. 예. 이번 12.8 재보궐선거도 사전 투표율이 3.58% 그리고 이 최종 투표율도 20.1% 이런 정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 특정인이 압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어떻게 보면은 통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검증된 안정된 능력을 갖춘 인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을 뭐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스타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한 저런 사람이 한번 나라를 통치해보는 건 어떨까 예. 하는 그 기대감이 여론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짚어봤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